정미경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68세의 나이에 이런 일이 닥칠 줄 몰랐다. 남편 한상도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했던 남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반신마비가 되어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서 아들 도훈이 위로했다. 40세의 도훈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들이었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간병을 전담하기는 어려웠다. 간병인을 구해야겠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제가 알아볼게요. 아는 분이 좋은 간병인 소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도훈이 소개받은 간병인이 집을 찾아왔다. 한유진이라는 30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깔끔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경이에요. 유진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키도 적당하고 말투도 정중했다. 무엇보다 경력이 풍부해 보였다. 간병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5년 정도 됐어요. 주로 뇌졸중 환자분들을 돌봤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네요. 유진은 상도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환자의 상태를 점검했다. 전문적인 모습이었다. 어르신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하네요. 재활치료를 잘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정말요? 미경은 희망적인 말에 기뻤다. 네, 제가 정성껏 돌봐드릴게요. 유진의 첫날 근무는 완벽했다. 환자를 정성껏 돌보고 약도 시간에 맞춰 챙겨드렸다. 무엇보다 상도가 유진을 편애했다. 어르신, 물 드릴까요? 고맙소. 상도는 말이 어눌했지만 유진과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저녁 무렵 미경은 유진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진 씨, 정말 고마워요. 첫날인데도 이렇게 잘해주시고.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유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어린 시절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미경은 유진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혼자 살다니. 그럼 결혼은? 아직이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야죠. 유진 씨 같은 분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텐데. 유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다. 어머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어르신이 젊었을 때는 어떤 분이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경은 조금 당황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다른 여자는 없으셨어요? 네. 아, 죄송해요. 그냥 환자분 성격을 파악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미경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날 밤 유진은 홀로 상도를 돌보며 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30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늙고 병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기억 속의 그 얼굴이었다. 아버지. 유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상도는 깊게 잠들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유진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복수심까지.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유진의 성실함에 감탄했다. 유진 씨, 밤새 고생 많았어요. 괜찮아요. 어르신이 밤에 한 번 깨셨는데 금방 다시 주무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중얼거리셨어요.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사실 상도는 꿈에서 유진아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유진은 그 말을 미경에게 전하지 않았다. 도훈이 퇴근 후 집에 들렀다. 어머니, 간병인 어떠세요? 정말 좋아. 이렇게 성실한 사람 처음 봐. 다행이네요. 그런데 좀 젊은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젊어서 오히려 좋아. 힘도 있고 꼼꼼하고. 도훈도 유진을 만나보고는 만족했다. 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네, 유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 상태 어떤가요?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재활 의지도 강하시고. 도훈은 유진의 전문적인 답변에 안심했다. 하지만 유진이 도훈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있었다.
자신과 같은 아버지를 둔 형이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유진 씨,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네, 최선을 다하겠어요. 유진의 답변은 완벽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일주일이 지나면서 유진은 완전히 이 집의 일원이 된 것 같았다. 미경은 유진을 딸처럼 여겼고 상도도 유진을 편애했다. 하지만 유진은 계속해서 이 집안의 과거를 탐색하고 있었다. 특히 30년 전의 일들을. 어머님, 오래된 사진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진을요? 왜요? 어르신께 옛날 이야기 해드리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물론이죠. 미경은 유진의 전문적인 제안을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것이 유진의 진짜 목적은 아니었다. 유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30년 전 이 집안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복수하는 것이었다. 유진이 한 집에서 간병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졌다. 미경은 유진을 완전히 신뢰했고 집안일까지 맡기기 시작했다. 유진 씨, 오늘 시장 좀 다녀와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뭘 사올까요? 어르신 드실 것들로. 목록 적어 드릴게요. 미경이 외출하는 동안 유진은 혼자 집에 남았다. 상도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때가 기회였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상도의 방을 둘러봤다. 침대 옆 서랍장, 옷장, 책장까지 하나하나 살펴봤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의 방이었지만 유진은 뭔가 숨겨진 것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책장 뒤편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걸로 봐서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것 같았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나왔다. 유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시절의 상도와 미경이었다.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의 모습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유진이 찾던 바로 그것이었다. 상도와 다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그 여자는 미경이 아니었다. 더 젊고 더 아름다운 여자였다. 사진 뒷면에는 상도, 혜진과 함께 마이너스 1994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진은 손이 떨렸다. 혜진.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상도야, 아이가 생겼어. 어떻게 하지? 혜진아, 미안해. 나는 가정이 있는 몸이야. 상도야, 제발. 나 혼자서는 안 돼. 혜진아, 돈을 보낼게. 그러니까 이해해줘. 편지들을 읽으면서 유진은 30년 전의 상황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렸고 어머니는 혼자서 자신을 낳았다. 마지막 편지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낸 것이었다. 상도 씨, 아이 이름은 유진으로 지었어요. 당신을 닮아서 예뻐요. 하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요. 이 아이만은 제가 잘 키우겠어요. 편지를 읽으며 유진은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경이 돌아온 것이다. 유진은 서둘러 편지들을 정리해서 상자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다. 유진 씨, 다녀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어르신은 어떠세요?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미경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유진은 미경을 유심히 관찰했다. 30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밀어낸 여자. 아버지의 정실 부인. 유진 씨, 무슨 생각해요?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러면 일찍 쉬세요. 제가 밤에 어르신 볼게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유진은 상도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였다. 그날 밤 유진은 상도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지 그리워해야 할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작게 불러봤지만 상도는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유진은 더 적극적으로 과거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어르신이 젊었을 때 직장은 어디셨어요? 무역회사에 다니셨어요. 자주 출장도 다니시고.
그럼 바쁘셨겠네요. 맞아요. 한 달의 절반은 집에 없으셨죠. 유진은 그 정보를 기억해뒀다. 출장이 많았다면 외도할 기회도 많았을 것이다. 어머님은 외로우셨겠어요. 그럼요. 도훈이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걱정은 없으셨어요? 다른 걱정? 그냥 남편이 출장 많이 다니면 보통 아내들이 걱정하잖아요. 미경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왜 그런 질문을? 아, 죄송해요. 그냥 호기심에. 유진 씨, 우리 가족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미경의 차가운 대답에 유진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확신했다. 며칠 후 유진은 도훈과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도훈 씨,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어떠셨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버지 치료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족 관계가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주거든요. 글쎄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자주 싸우셨어요. 특히 제가 중학생일 때. 도훈의 말에 유진은 더욱 관심을 보였다. 어떤 일 때문에 싸우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른들 일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지만 도훈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단서가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 여자라고 소리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여자? 네. 뭔가 다른 여자 얘기인 것 같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유진은 점점 확신이 섰다. 미경은 분명히 아버지의 외도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밤 유진은 미경이 잠든 후 다시 상도의 방을 수색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찾아봤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더 오래된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다. 어머니가 보낸 것 같았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유진이 5살 마이너스 아빠를 닮아서 똑똑해요라고 적혀 있었다. 유진은 눈물이 났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워했던 것 같았다. 더 찾아보니 어머니의 부고장도 있었다. 고 김혜진 씨 별세라고 적혀 있었다. 부고장을 보며 유진은 분노가 치밀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은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나온 것은 충격적이었다. 자신을 입양 보낸 서류였다.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다. 친부 한상도는 위 아동을 입양 보내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진은 그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자신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입양을 보내버렸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확고해졌다. 이 집안은 나에게 대가를 치러야 해. 유진이 과거의 증거들을 발견한 지 며칠 후 미경은 유진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질문이 많아졌고 집안 곳곳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다. 유진 씨, 요즘 왜 그래요? 뭔가 찾는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환자분을 더 잘 돌보려고. 환자를 돌보는데 왜 옛날 사진을 그렇게 자세히 봐요? 미경의 날카로운 지적에 유진은 당황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너무 과하는 것 같은데. 미경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직감했다. 그날 오후 미경은 유진이 시장에 간 사이 상도의 방을 점검해 봤다. 혹시 유진이 뭔가 뒤진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책장을 살펴보다가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다. 책들의 배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상하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책장 뒤편의 상자가 조금 밀려나와 있었다. 미경은 그 상자를 꺼내봤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연 순간 미경은 충격을 받았다. 남편과 다른 여자의 사진이 나온 것이다. 이게 뭐야? 미경은 손이 떨렸다.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분명히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숨겨두었나? 편지들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남편의 외도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진이라는 아이. 미경은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간병인의 이름도 유진이었다.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이 돌아온 것이다.
미경은 서둘러 상자를 정리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응. 미경의 대답이 평소와 달랐다. 유진은 눈치챘다.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미경은 계속 유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0년 전의 일들이 계속 떠올랐다. 당시 미경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 사람을 시켜 조사까지 했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도 알았다. 하지만 미경은 모른 척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도훈이 어렸고 이혼은 생각할 수 없었다. 다만 남편에게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여자와 완전히 끊어. 아이에게도 절대 접근하지 마. 남편은 약속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정말 조용했다. 미경은 그 여자와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의 가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이가 나타난 건가?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남편 상도의 오래된 일기장을 찾기로 했다. 혹시 더 자세한 기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상도의 서재를 뒤지다가 금고 속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을 펼치니 30년 전의 기록들이 나왔다. 1994년 5월 15일 마이너스 혜진이가 임신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994년 8월 20일 마이너스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유진이라고 했다. 미안한 마음뿐이다. 1995년 3월 10일 마이너스 혜진이가 아프다고 한다. 돈을 보내주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 1996년 1월 3일 마이너스 혜진이가 죽었다. 폐암이었다고 한다. 유진이는 어떻게 될까? 1996년 2월 14일 마이너스 유진이를 입양 보내기로 했다. 미경이에게 들키면 큰일이다. 1996년 3월 1일 마이너스 유진이 입양됐다. 평생 미안할 것 같다. 미경은 일기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다. 남편은 그 여자가 죽은 후에도 아이를 입양 보냈다. 그리고 미경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후의 기록들이었다. 2010년 7월 마이너스 유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이제 20살이 됐을 텐데. 2015년 12월 마이너스 유진이를 찾아보고 싶지만 용기가 없다. 2020년 5월 마이너스 유진이가 간병인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잘 자라준 것 같아 다행이다. 2023년 1월 마이너스 유진이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다. 하지만 어떤 얼굴로 만날까? 미경은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더욱 놀랐다. 2024년 8월 마이너스 내가 쓰러지면 유진이가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일지도 모른다. 미경은 일기장을 덮었다. 남편이 유진을 간병인으로 오게 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럼 유진이가 정말. 미경은 확신이 섰다. 간병인 유진은 남편의 숨겨진 딸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유진이 들어왔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미경은 유진을 바라보며 떨렸다. 이제 보니 남편과 닮은 점들이 보였다. 눈매와 코 그리고 말투까지. 유진 씨. 네? 당신. 혹시. 미경은 질문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진은 미경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직감했다. 어머님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야. 미경은 거짓말을 했지만 유진은 이미 눈치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한 시간을 보냈다. 미경은 계속 유진을 관찰했고 유진은 미경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다. 드디어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며칠간의 긴장감 끝에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유진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 했다. 그날 오후 도훈이 출근하고 상도가 낮잠을 자는 사이 미경은 유진을 거실로 불렀다. 유진 씨 잠깐 앉아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네, 어머님. 유진은 태연하게 앉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 씨 본명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진은 잠시 당황했다. 한유진이요. 성까지 한씨예요? 네. 그럼 원래 성이 한씨가 아니었나요?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미경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진 씨,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 내 남편의 딸이지? 미경의 직설적인 질문에 유진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이제야 알아채셨네요. 정말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한상도의 딸이에요. 미경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모든 걸 알고 왔어요. 유진의 차가운 대답에 미경은 소름이 돋았다. 그럼 우리를 속인 거예요? 속였다고요? 유진이 비웃었다. 30년 동안 저를 버리고 모른 척한 사람들이 누군데 저더러 속였다고 해요? 유진 씨. 유진 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유진의 목소리에 적대감이 묻어났다. 왜 이렇게 해요? 뭘 원해요? 뭘 원하냐고요? 유진이 일어났다. 이 집은 내 것이어야 해요. 아버지의 재산도 이 모든 것도. 뭐라고요? 저는 한상도의 친딸이에요. 법적으로도 상속권이 있어요. 미경은 유진의 말에 경악했다. 설마 그런 목적으로 온 건 아니죠? 그런 목적이요? 당연하죠. 유진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30년 동안 고아원에서 시설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굶주리고 있을 때 이 집은 풍족했어요. 제가 아플 때 이 집은 따뜻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어머니가 병으로 죽어갈 때도 아버지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유진 씨,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3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요? 유진은 완전히 흥분 상태였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입양 보냈어요. 그건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정말로요? 유진이 미경을 노려봤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외도를, 저의 존재를. 미경은 부인할 수 없었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했잖아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건 뭐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유진은 미경에게 다가갔다.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유진 씨, 우리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유진이 비웃었다. 당신들은 가정을 지켰잖아요. 저는 가정 자체가 없었어요. 미경은 유진의 말에 할 말이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당연히 제 몫을 찾을 거예요. 제 몫이라니. 아버지의 재산 절반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래요. 미경은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도훈 씨도 알아야죠. 자신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안 돼요. 도훈이는 모르게 해주세요. 왜요? 사실인데. 도훈이가 알면 충격받을 거예요. 충격받는 게 당연하죠. 30년 동안 속았는데. 유진은 냉정했다. 제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미경이 애원했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없어요.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할 만큼 포기했어요. 유진 씨. 그리고 아버지도 깨어나시면 저를 알아보실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저를 간병인으로 부른 것도 아버지예요. 미경은 더욱 충격받았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유진은 확답하지 않았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30년간의 빚을 갚을 시간이에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유진 씨, 제발은 30년 전에 하셨어야죠. 유진은 냉정하게 말하고 상도의 방으로 갔다. 미경은 거실에 혼자 남아 절망에 빠졌다. 30년 전의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도훈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 미경은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했다.
유진의 정체가 밝혀진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미경은 도훈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유진이 먼저 행동에 나섰다. 그날 저녁 도훈이 퇴근했을 때 유진은 그를 거실로 불렀다. 도훈 씨,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네, 뭔가요? 도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실, 제가 숨기고 있던 게 있어요. 뭘요? 유진은 미경을 쳐다본 후 말했다. 저는 당신의 여동생이에요. 뭐라고요? 도훈은 처음에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저는 한상도 씨의 딸이에요. 도훈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경이 나서서 설명했다. 도훈아, 앉아. 엄마가 설명할게. 어머니, 뭔 일이에요? 30년 전에 내 아버지가 외도를 했어. 도훈은 충격에 빠졌다. 외도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 그게 유진이야. 도훈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럼 정말로 제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유진이 확인해줬다. 하지만 왜 이제야 말해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도훈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우연히 우리 집에 온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알고 왔어요. 유진의 대답에 도훈은 더욱 당황했다. 모든 걸 알고? 네.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는 것도, 어머니가 낳고 죽었다는 것도. 그럼 왜 오셨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제 권리를 찾으러 왔어요. 권리요? 상속권이요.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상속권? 저는 한상도 씨의 친딸이에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도훈은 유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우리 재산을 나눠 가지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 몫이니까. 도훈은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이걸 믿을 수가 없네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며칠 후 유진은 정말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신청했고 변호사를 통해 상속권을 주장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도훈이 법원에서 온 서류를 들고 와서 물었다. 친자 확인 소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진이가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어. 정말로요? 정말로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어쩔 줄 모르겠어. 도훈은 분노했다. 아버지를 돌봐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속셈이었다니. 도훈아, 유진이 입장도 이해해봐. 이해해요? 뭘 이해해요? 그 애도 30년 동안 힘들게 살았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모자는 유진의 행동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9% 일치였다. 유진은 정말로 상도의 친딸이었다. 이제 법적으로도 증명됐어요. 유진이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훈이 물었다. 유산을 나눠야죠. 저도 상속인이니까. 얼마나요? 절반이요. 절반이라고요? 도훈은 기가 막혔다. 네. 법적으로 자녀들은 동등하게 상속받거든요. 유진의 변호사도 함께 와서 설명했다. 한상도 씨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상당한 금액이네요. 얼마나 되는데요?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서 약 20억 정도 됩니다. 도훈은 충격받았다. 그 절반이면 10억이었다. 그럼 10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제 정당한 몫이에요. 유진은 당당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어머니가 생활하셔야 하는데. 그건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 유진의 차가운 대답에 도훈은 분노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30년 동안 고려받지 못했어요.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미경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모두 상도의 자식들인데 이렇게 싸워야 하나? 유진아, 도훈아, 그만해. 어머니,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었어요? 도훈아,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유진도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정말로 법정에서 만났다.
상속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한상도 씨의 친딸입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부양 의무를 다할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건 고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재판은 복잡하게 흘러갔다. 미경은 법정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다. 30년 전의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훈이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해결될까요? 글쎄. 미경은 확신할 수 없었다. 상도가 깨어나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적이 되어가는 현실이 너무 슬펐다. 법정 공방이 한 달째 계속되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자신의 아픔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미경과 유진이 상도의 병실에서 마주 앉았다. 도훈은 변호사와 만나러 간 상태였다. 어머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무슨 이야기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어요. 유진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김혜진. 제 친어머니는 저를 낳고 8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랬군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유진이 미경을 바라봤다.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죽어가는데도. 미경은 할 말이 없었다. 저는 신생아실에서 혼자 있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였죠. 유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그 후에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3년을 살았어요. 3년 동안요? 네. 그 후에 입양 가정으로 갔는데 유진이 잠시 멈췄다. 좋은 가정이었나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지만 그 부모님이 친자식을 낳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옷도 낡은 것만. 유진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래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갔어요. 10살 때였어요. 10살에? 네. 그 후로는 계속 시설에서 살았어요. 미경은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시설에서는 어떻게 지냈어요? 힘들었어요. 나이 많은 아이들이 괴롭히고 선생님들도 관심 없어 하고. 그런데도 공부는 잘했나 봐요. 공부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것만이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었거든요. 유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간병인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왜 간병인이 되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제 마음도 치유받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항상 궁금했어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유진이 미경을 바라봤다.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5년 전부터요. 어떻게 찾았어요?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있었어요. 한상도라고. 그래서 우리를 찾은 거군요. 처음에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 집을 보고 화가 났어요. 왜요? 너무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굶주리고 있을 때 이렇게 풍족하게. 유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도훈 씨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어머님은 여유롭게 사시고. 유진아, 왜 저만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똑같이 아버지의 딸인데. 유진이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아무도 없었어요. 장례식도 시설에서 간단하게.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유진의 감정이 폭발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한 번이라도 안아주었으면 했어요. 유진아. 하지만 아버지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저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유진이 상도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행복한 가정이 내 불행의 원인이었어요. 미경은 유진의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저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몰랐다고요? 정말로요? 유진이 미경을 노려봤다. 어머님은 제 존재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건 알고 계셨으면서 모른 척 하셨잖아요. 미경은 부인할 수 없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30년이 돌아오지 않아요. 유진은 미경에게 등을 돌렸다. 저는 이제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30년간 받지 못한 사랑의 대가를요. 그때 상도가 신음소리를 냈다. 깨어나는 것 같았다. 어르신? 유진이 상도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상도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유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이유. 유진이? 네, 아버지. 저예요. 상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그리움이 더 컸다. 아버지. 30년 만에 마주한 부녀의 재회였다. 상도가 깨어난 소식에 도훈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 모인 것은 오랜만이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도훈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상도의 시선은 유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유진아, 정말 너구나. 네, 아버지. 많이 컸구나. 상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저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도훈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 정말로 유진 씨를 아세요? 응. 내 딸이야. 상도의 고백에 도훈은 다시 한번 충격받았다. 아버지 입으로 직접 들으니까 실감이 나네요. 도훈아, 미안하다. 저보다 유진 씨에게 먼저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훈의 말에 상도는 유진을 바라봤다. 유진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원망이 담겨 있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때 상황이. 아버지, 변명하지 마세요. 유진이 상도의 말을 끊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저를 입양 보내신 것도 아버지시잖아요. 상도는 할 말이 없었다. 유진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걸 아시면서 왜 30년간 모른 척 하셨어요? 미안하다. 상도는 계속 사과만 할 뿐이었다. 아버지, 사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권리? 상속권이요. 저도 아버지 딸이니까. 상도는 유진의 말을 이해했다. 그래. 그게 당연하지. 아버지? 도훈이 놀랐다. 도훈아, 유진이 말이 맞다. 내 딸인데 상속받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아버지. 하지만은 없어. 이미 너무 늦었어. 상도는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아,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도 돼.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저는 그냥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셨으면 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유진아,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유진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상도도 눈물을 흘렸다. 유진아, 미안하다.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왜 어머니를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겁쟁이였어. 겁쟁이라고요? 가정을 버릴 용기도 혜진이를 지킬 용기도 없었어. 상도가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혜진이를 사랑했지만 이 가정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래서 어머니를 버리신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라고요? 유진이 화를 냈다. 어머니는 아버지만 믿고 살았어요. 알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상도는 계속 사과할 뿐이었다. 미경이 나서서 말했다. 유진아, 내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님은 말씀하지 마세요. 유진아, 어머님도 저를 버렸잖아요. 나는 너를 버린 적 없어.
모른 척한 게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진의 말에 미경도 할 말이 없었다. 저는 가족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유진이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크리스마스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유진아,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데 저는 항상 혼자.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사람이 울었다. 그래도 이제는 가족이 있잖아. 상도가 힘겹게 말했다. 가족이라고요? 응, 우리가 가족이야. 30년 늦었어요. 늦었어도 가족이야. 상도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아버지 딸이 되어줄래? 저는 이미 아버지 딸이에요. 유진도 상도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응, 내 딸. 30년 만에 이루어진 진짜 부녀 상봉이었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사라져갔다. 분노와 미움도 조금씩 녹아내렸다. 무엇보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상도와 유진의 재회 이후 며칠이 지났다. 상도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깨어난 것도 잠시, 다시 의식을 잃는 시간이 많아졌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뇌출혈이 재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며칠 안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 유진이 상도의 손을 잡았다. 이제 막 아버지를 찾았는데 다시 잃게 될 위기였다. 그날부터 가족들은 교대로 상도 곁을 지켰다. 유진은 간병인으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아버지를 돌봤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유진아. 상도가 힘겹게 눈을 떴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고마워. 여기 와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상도는 유진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예쁘게 자랐구나. 아버지, 내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뻐졌구나. 상도가 과거를 회상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상도의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착하고 순수하고 나 같은 놈이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런 말씀 마세요. 유진아, 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곧 갈 거야. 상도의 말에 유진은 눈물이 났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유진아, 아버지가 못해준 것들. 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상도는 계속 사과했다. 며칠 후 상도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제 의식을 잃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런 상도를 보며 가족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했다. 도훈은 여전히 유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유진 씨. 네?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나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면 믿기 어렵죠. 맞아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진 씨, 정말 힘들게 사셨네요. 괜찮아요. 이제는 미안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도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유진은 도훈을 원망하지 않았다. 도훈도 피해자였다. 미경도 유진에 대한 마음이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지만 이제는 불쌍하고 안쓰러웠다. 유진아. 네, 어머님. 너도 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모른 척해서.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알고 있었으면서 찾지 않았으니까. 미경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진도 마음이 움직였다. 어머님. 유진아,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유진의 대답에 미경은 유진을 껴안았다. 고마워, 유진아.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상도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다. 아버지.
유진이 상도의 손을 잡고 울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하지만 상도는 대답이 없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유진은 상주로서 아버지를 배웅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사였다. 장례가 끝난 후 유진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저는 상속을 포기할게요. 뭐라고요? 도훈이 놀랐다. 아버지 재산은 어머님과 도훈 씨가 가지세요. 왜요? 당신 권리인데.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뭘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유진의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다. 유진아. 어머님, 저는 이제 제 길을 갈게요. 어디 가려고?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유진은 가방을 챙겼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유진 씨 연락은 할 거죠? 도훈이 물었다. 가끔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맞아요. 가족이죠. 미경이 유진에게 다가갔다. 유진아, 정말 가야겠니? 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 그래야지. 미경이 유진을 꼭 껴안았다. 건강하게 잘 살아. 우리 딸. 네, 어머님.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유진은 집을 나섰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과 다시 헤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어지는 것이었다. 길을 걸으며 유진은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하늘을 바라보며 유진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아버지를 용서했고 가족을 이해했고 자신도 용서받았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멀리서 미경과 도훈이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잘 가, 유진아. 미경이 작게 중얼거렸다. 언제든 돌아와. 여기는 내 집이야. 유진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다. 30년간의 한을 풀고 진정한 자유를 찾은 여성의 걸음이었다.